자, 민법 총칙 맨 앞에 보시죠. 자, 목적의 적법성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신의 성실 원칙 줄고요. 신의 성실 원칙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요. 알겠죠? 우리가 능력 있죠. 능력 뭐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할 때 능력 있죠. 이 능력에 관한 것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자, 이번은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줄고 강행 규정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위반이면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OX, X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2번 줄고요,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 중요하죠. 다른 거 필요 없어.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부터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OX, O. 자요, 4번은요,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줄고 당의 법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좋은 말이죠. 당의 법 규정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래는 봐봐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취소인지 이것을 따질 때는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중대 명백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이면 무효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우리가요, 구민법에서는요, 착오의 경우는 구민법에서 무효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민법에서는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나 취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다. 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효이고 취소라고 했으니까 취소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사회 통례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 약정 줄고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 약정. 우리는 최고 이자율이 몇 프로죠? 25%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래 법에는 25%, 시행령에서 24%까지로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뭐죠? 이미 이자를 지급한 차주가 누구죠? 뭐죠? 채무자죠. 차주는 차주, 갑이, 대주가 누구죠? 채권자죠. 대주에 대해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 여기 줄고 봐.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은 초과 부분이죠. 초과 부분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여기 줄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그럼 여기에도 임대아파트 있죠. 그 임대아파트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이제 분양으로 전환될 때 분양가격을요, 회사가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될 때는 그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될 때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반하죠? 그럼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을 초과해도 동그라미, 그것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돼. 아시겠죠? 이번요, 공익법인이죠. 여기 봐봐, 공익법인 줄고 이 공익법인을 뭐란다? 학교법인이라고 얘기해. 학교법인. 공익법인이라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을 가죠. 허가 동그라미, 이것은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 한 번은 공익법인으로 나왔고 똑같은 지문에 한 번은 학교법인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다 쉽죠? 하도 민초음 많이 해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락행이라는 술집에서 의리 여정원으로 취직하면서 주인 가구로부터 선불금 지급 줄과 선불금. 우리가 유락행이라기 위해서 선불금을 받아서 옷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불금을 받은 것은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죠.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만약에 반환하지 않으면요,
지도세도 모르게 묻히겠죠. 알겠죠? 그런 또 뭐죠? 또 그런 어떤 부작용은 또 있을 수 있죠. 자, 4번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동그라미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요. 그러면 초과분이 무효. 초과. 우리는 봐봐요. 아까요. 초과한 것이 초과분만 무효인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뭐가 초과한 거 무효죠? 여기 임대주택에서요. 분양 전환할 때 산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 또 중개 수수료 있고 또 하나가 있어. 현저히 고율.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앞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요.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이것도 초과 부분이 무효가 돼. 알겠죠? 그 초과 부분은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야. 있다. 5번.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줄거 직접 거래. 다른 시험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여기 나왔죠? 변리자 시험에. 올해 변리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올해 시험에.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여러분 중개사법 배웠죠? 직접 거래 금지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1번이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 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뭐다?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 2조.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은요. 부척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이죠. 우리가요. 첩을 두는데 본처가 사전 승인을 했어. 사전 승인에도 그것은 불법 행위가 돼. 알죠? 불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아니다. 틀렸죠? 3번.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죠. 이것은 당연히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무효.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증여.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그래서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뜻에서 금지를 지방이라는 약정은요. 그래서 이 측에는 무효인데요. 방금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 두 가지 표기해야 돼. 그럼 방금 유효. 이것은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첩관계를 해소. 아주 좋은 말이죠. 해소. 그만둔다 이 말이죠. 해소하면서 뭐를 준다? 돈을 주죠. 여기요.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 줄고 그래서 생활비, 양육비 지급 이 말이죠. 생활비, 양육비 지급. 그것은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봐봐. 공서양속이란 말이 뭐라고? 103조 위반은 양속이 뭐냐? 선량한 풍속이에요. 선량한 풍속. 사회의 질서를 공적인 질서, 공서라고 그래. 그래서 공서양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얘기해. 아시겠죠?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받는. 원래 법조문이요. 원래요. 원문에 이렇게 나왔어. 용서하는 이렇게. 근데 이러면요. 자기가 부정행위하고 자기가 용서해. 뭐 완전히요. 개콘 없어졌는데요. 다시 개콘 등장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서받는인데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용서하는 대가로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요. 다른 기출문제도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라 해야 돼? 용서받는 대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줄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 우리는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일정 기간이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은 평생 동안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뭐한다? 해당한다. OX, X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자, 4번은요. 법률 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이거 봐봐. 여기 표시 동그라미에요. 그 다음에 동기 줄고요.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줄고요.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사회의 질서 반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불법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동기의 불법 알겠죠? 동기의 불법, 동기는 뭐가 돼야 돼요? 동기의 불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기의 착오, 하나는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는 취소,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 이 동기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유니까요. 밖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 동그라미 또는 알려진, 이 말. 알려진, 상대방한테 알려져야 돼. 알려진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령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면요, 이 말이죠. 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예, 어떤 칼을 드릴까요? 배추 잡으려고요. 배추 잡는 칼 줬어. 칼 하나 주세요. 뭘 잡으려고요? 남편 잡으려고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칼을 샀는데 그 칼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 그게 동기죠. 그 이유가 사람을 잡는다? 동기가 잘못됐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봐봐.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이다, 이런 말이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의 강박 동그라미. 강박. 여러분요, 강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강박은 딱 세 가지예요. 무조건 세 가지.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 여기를 가로묶어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 이걸 뭐나 써? 불법적 해악고지. 불법적 해악고지 플러스 공포심. 그러니까 해악만 고지하면 안 돼. 그로 인해서 공포심을 가져야 돼.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생이요, 돈 내놔 하면서 칼을 들이대요. 자기 딴에는 지금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요, 공포심을 가져 안 가져? 안 갔죠. 그럼 강박이 아니에요. 알겠죠? 상대방의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인해서 내가 공포심을 가져야 돼.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봐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방금 그거예요.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 알겠죠? 이것은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다? 사회 질서의 반사회 질서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사회 질서는 뭐다? 4번 법률행위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를 줄고 완전히 박탈. 뭐라고 써야 돼? 또 밑에다가 강박 행위가 극심. 박탈, 강박 행위가 극심.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무효. 봐봐. 이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이 무효는 무슨 무효? 강박이와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어 있죠? 103조 위반이란 말이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103조 위반. 이렇게. 4번은요,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줄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 표시, 이것은 무조건 뭐라고 되어 있죠? 지인이 있는이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세 개 묶어. 2번, 3번, 4번을 묶어. 2번, 3번, 4번을 묶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두 번째는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 무효이다. 세 번째,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이다. 뭐라고?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이다. 알겠죠? 4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 그러면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야지 진이 있는이 되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자, 5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에이토지로 갚기 위해서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 줄고, 대물변제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봐봐. 도박 자금 무효죠? 변제 약정도 무효가 돼.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뭐죠? 대물변제 계약이죠.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줄게요, 이 말이죠. 이것도 무효다, 이 말이죠. 토지를 양도할게요.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 그것은 다 전부 다 뭘 뜻한다? 뭘 뜻해? 도박자금 변제 약정이다, 이 말이죠. 도박자금 자체가 무효니까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5번은요.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정하여 줄거 보험금을 취할 목적, 부정 취득할 목적 이 말이죠. 이것만 딱 하면 되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2번요.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줄거 통상용인 딱 얘기만 줄거. 소송은 조심해야 돼. 두 개예요. 통상용인 그러면 적법.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유용. 그런데 뭐가 있죠? 수준을 넘는 데까 초과하면 뭐가 된다? 무효 알겠죠? 그런데 무효가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3번하고 4번은 묶어. 3번하고 4번.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줄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뭐라 한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무효. 알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무효. 103조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럴싸하죠. 알죠? 어떤 경우도 이혼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야. 큰일 나. 알겠죠? 이혼해야 돼.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OX, X. 그런데요. 일정 기간 줄고 일정 기간을 뭐라 한다 써. 우리 작년 시험에 뭐라 한다. 작년은 상당한 기간 똑같아.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일정 기간 있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었잖아요.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 같은 의미예요.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 아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교나 약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왜 이것은 위반이 아니죠? 우리가요 3년 동안 무료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 기국에서 3년 동안만 의무적으로 근무하라 이 말이죠. 3년이 지나면 안 해도 되고 그럼 그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기 싫으면 그 돈으로 안 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묶어서 비교하고 5번은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명에 그 다음에 줄고 적극 가담 써. 거기다가 그래서 기망 그 다음에 통모 짜고 있다 이 말이죠. 통모 기망 통모 또는 뭐 짜고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적극 가담 103조에 위반돼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6번 과도하게 여기 봐봐. 위약벌 동그라미. 우리가 여러분요 채권법에서 공부했죠. 위약금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위약금 특약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본단 말이죠. 과도하게 중한 이 말이 있으면 안 돼. 원래 위약벌 약정은 유효인데 앞에가 과도하게 중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알죠? 무효. 자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 박스에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동그라미 은닉하게 해서 임치는 뭐죠? 맡겼다 이 말이죠. 임치한 경우 103조에 위반된다. OX. 여기요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게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3번 변호사가 민사소송 동그라미 박스에 우리 아까 형사소송 한번 했었죠.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형사소송은 103조 위반, 민사소송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닌데 너무나 여기처럼 봐봐. 과도하게 중하다, 현저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안 돼. 알죠?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자,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용하는 행위는 이렇게 됐죠. 줄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게 뭐죠? 우리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103조에 해당한다, 틀렸죠. 지금 여기 보면 정말 시험이 많이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다, 103조에서. 그 다음에 5번은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여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요 지금 1년 6개월 만에 지금 이 집을 팔아야 돼. 그럼 내가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뭐라고 한다? 등기는 6개월 있다 받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것도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고 우리가 다운계약서요. 다운계약서 원래 내가 2억에 샀는데요 3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1억이 나오잖아요. 1억 중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요 양도할 때 어때요? 그냥 2억 원에 계약서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요. 그걸 다운계약서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운계약서를 쓰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 왜요? 집을 팔 사람이요, 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요 5천만 원 깎아가지고 다운계약서 썼는데요, 자기가 팔려가니까 이자가 뭐죠?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죠. 당연히. 내가 왜 남 때문에요 내 돈을 내야 돼요? 알죠? 당연히 나중에 뭘 한다? 다시 그 사람이 지금은 찰떡같이 약속을 하지만 그 사람이 팔 때 가격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가격이 뛰었을 때 문제야. 가격이 뛰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2, 3천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요 옛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도소득세는요 들킬 수밖에 없어요. 다운계약서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 거래 대금보다 줄과 낮은 금액 이것을 뭐한다? 다운계약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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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암기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이렇게.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정답 몇 번? 5번. 뭐라고? 안 했어요? 했어? 자, 옳은 것은 그랬잖아. 옳은 건. 알겠죠? 자, 7번은요 틀린 것은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 줄고,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이 뭐예요? 공과금 줄거 봐. 이 공과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지 뭐예요? 매도인이 낼 것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요 2번요 공서양수의 원칙은 경매에는 103조 X 104조 X.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지금 103조 104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그러니까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매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매에는 103조와 10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번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임야의 증여행위. 알겠죠? 봐봐.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여기까지요. 이것을 뭐라 한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무슨 말이냐? 이것이 없이는 사찰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찰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찰은 그대로 살리고 싶어. 그러면 전부를 증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임야의 증여행위는 그래야죠. 증여행위는 공서양수교만 한다, 반한다, 이렇게. 자, 4번 사찰의 주지직, 빡세 주지직. 거액의 금품이 뭐냐? 거액 3억이에요. 양도, 양수, 이것은 무효가 돼. 그런데 그 양수한 자를 종교법인에 그 다음에 줄고 주지 임명행위, 종교법인에 주지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주지 임명행위 그 자체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봐봐 여기. 사찰 주직을 3억 주고 샀어. 양수했어. 여기까지는 무효. 아까 우리 노트북 비자금 무효. 숨기는 게 유효. 여기 3억 주고 산 거 무효.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한 거, 3억 주고 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5번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여 주기라는 약정. 여기까지 가로묶고 써 거기다가 맨 밑에다가 여기까지 가로묶고 뭐라고 쓰냐, 이것을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그래.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알죠? 자, 뭐라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그것은 뭐가 되죠?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 뭐에 위반돼?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고. 알겠죠? 무효.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8번은요.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줄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 투기를 하기 위해서 매수했다 이 말이죠. 투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2번 매매계약 체계로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 재밌는 말이죠. 줄거 매매계약 체계로 줄거. 그럼 여기요. 선량 풍속 기타. 여기 봐봐.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103조 위반 여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 판단 시점은 법률 행위 시예요. 언제라고? 법률 행위 시. 그러니까 봐봐. 내가 그 물건을 살 때는 작물인 걸 모르고 샀어. 사고 난 다음에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사고 난 다음에 알았어. 알겠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행위 시.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여기 봐봐.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죠? 체결 후에 알았죠? 후에?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3번 당사자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그 다음에 주고 과도한 반대급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과도한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우리 위약벌 약정 기억나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중하다. 위약벌 약정이. 그럼 103 위반으로 무효죠? 무효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도한 반대급부를 하게 한다. 상대방한테 너무 큰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한다. 103조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104조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 동그라미 하고 써 103조 X 104조 X 강행법규 X 안 된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 그 다음에 취소된 경우 이렇게 취소된 경우. 그럼 취소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 취소가 되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추인할 수 있다고. 무효가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아무튼 추인이 안 되는 건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알겠죠? 이렇게. 자 5번 사회 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줄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여기까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절대적 무효는 여러분 봐봐. 헷갈리지 마. 봐봐. 무효행위 추인에 뭐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무효행위 추인에 의사무능력자 안 들어가죠. 무효행위 추인에. 그런데 여러분요 절대적 무효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예요. 알겠죠? 그냥 말이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죠. 여기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는 뭐가 상대적 무효다? 107조 108조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죠. 그러면 무효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무효는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상대적 무효.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온다? 우리가 이제 무효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 다음 중에서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그러면 비진이 아니면 통정의 표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9번은요. 대리모 계약 줄거요. 대리모 계약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없고요. 사법 시험에 나온 거예요. 대리모. 여러분 대리모 계약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우리나라 안 돼. 대리모 계약. 알겠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대리모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어. A 나달라고 하면서 양도했어. 그럼 불법원인 급여죠. 불법 첩기하고 똑같잖아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계약이 사회 질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대리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리모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아파트 받고 나서 나중에요 자기 아기 돌려달라고, 알겠죠? 했단 말이죠. 그럼 대리모 같은 것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2번은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줄과 기부금. 여기요 골프장 사업 승인, 골프장 사업 승인. 지자체가요 골프장 사업 승인 해줄 테니 돈 좀 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기부금 돈 받는다 103조에 위반된다. 벌 수 없다 틀렸어. 반한다고 벌 수 없다 틀렸어. 2번 3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당연 모의라고 할 수 없다. 참 재밌는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도 너가 책임져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103조 위반이 아니래요. 어떤 경우가 있죠? 불가항력 줄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줄거. 자, 모든 경우의 하재, 모든 경우의 하재, 모든 경우의 하재 이렇게. 모든 경우의 하재에서 책임을 진다 할 때 이 모든은 판례가 뭐라 그러냐? 불가항력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빌리면서 모든 경우의 하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게요 그랬어. 근데 이제 정말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의 화재는 어떤 화재가 모든이냐? 판례가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불가항력의 경우도 내가 책임을 질게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전업주부이던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전업주부이던 망인의 처가, 이 망인이 누구냐? 망인 동그라미요 남편인데요. 이 망인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망인은 남편, 이 사람이 골프장 골프 용품점을 했어요. 골프 용품점.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 아, 내가 너무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도요 남편이 사업이 어려운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5일 만에요 이 남편의 먼 친척이 지금 채권자들이 막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채권자들이요 여기서 채권 추심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먼 친척벌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보험회사 직원을 데려와가지고 빨리요 몇 푼이라도 받고 빨리 화해해가지고 보험금 조금이나 받고 빨리 끝내면 이거라도 챙길 수 있잖아요. 자기 재수씨가요. 그러니까 자기 재수씨를 위해서 뭐죠? 최소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5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이제 나서 정리를 하니까 남편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남편이 사업이 아주 잘 됐는데 하도 주변에서 어떻게 뭐 돈 빌려달라고 하고 뭐 할까 봐가지고 자꾸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사망 후 5일 만에 줄거봐. 이건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자기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가 뭐죠? 집에서 압력밥솥 운전사를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세상 물정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요? 사망 후 5일 만에 갑자기 남편이 있는데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말한다 정신적 궁박이다 이 말이죠. 정신적 궁박. 정신적으로 지금 뭐요? 그럼 경황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서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 금액의 손해배상만 받기로 하고 줄거 부재소 합의를 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 줄거요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래서 구청 같은 데죠. 서울이 구청이요. 관악구청 같은 데서 먼저 서울시장이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7월 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말까지 무조건 이거 완공시키라는 거예요. 공사업자한테. 완공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앞으로도 구청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스를 했는데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도 아무튼 7월 말까지는 건물을 완공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 또 뭐라 하냐, 지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체상금이 뭐죠? 만약에 완공할 날짜가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을 못하면 하루에 얼마씩,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3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뭐죠, 지체상금으로 손해배상하고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건물을 완공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지체상금까지 됐다, 고액으로. 알겠죠? 자, 밤. 그럼 뭐죠?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소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겠다. 부득이 응하겠다 말이 무슨 말이죠? 국가 뭐죠? 사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못해서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또 물게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중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 공기 단축이단 말이죠. 이럴 때 죽었다 깨어나도 완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위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렇게. 자, 11번은요. 여러분 이 11번은 뭐냐면 이중 매매에 관한 것이, 이중 매매요. 아시겠죠? 자, 이중 매매에 관한 것이 되면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